안녕하세요. 민센TV 시청자 여러분, 김민중 선생님입니다. 이 대학 언제 나오나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체육교육과 하면 이 대학 빠질 수가 없겠죠.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국대 체육교육과 편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TV. 자, 오프닝 멘트로 이제 건대에 대한 약간 인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요즘 이 건국대 체육교육과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올해 이제 2025학년도 변경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체계적으로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는지 각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트하면 보시죠. 2024학년도 건국대 체육교육과 지원자 표본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63, 수학 5.56, 영어 3.17에 탐구 2.49에 3.45예요. 건국대 체육교육과는 수학과 탐구에서 이제 택 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탐구를 선택을 한다. 파악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국어는 한 4등급 정도, 영어는 3등급, 탐구 2등급에 3등급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평균 3등급 정도 내외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구나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건국대 체육교육과 지원을 했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건대는 이렇게 등급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건국대 체육교육과에서는 불합격한 학생을 오히려 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합격한 아이 1명과 불합격한 아이, 이렇게 두 가지 표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프트하면 보시죠. 2024 건대 체육교육과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 등급 공개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소개를 드릴 건요. 지난해 일반적으로 건국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했구나 정도의 등급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3, 수학 5, 영어 3에 탐구 2. 가장 건국대 체육교육과스러운 학생이다. 자, 이 친구도 역시나 이제 수학은 안 했죠. 그쵸? 3, 2 정도로 아주 무난하게 합격한 그런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높은 애들과 낮은 애들과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성적이 높은 애들도 붙으면은 뭐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낮은 애들이 붙으면 실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건대 체육과는 불합격한 학생을 표본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어떤 학생이냐면요, 보겠습니다. 국어 2에 수학 6에 영어 4에 탐구 1이에요. 수학 역시나 이제 안 했죠. 그리고 영어 4등급이어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라서 국어와 탐구만 보면요, 그 수능 환산 점수 기준으로는 가장 최강의 점수였지만 아쉽게도 불합격한 학생의 표본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이 왜 불합격했는지를 보고 보완을 하라, 이런 의견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성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성적이 높아도 실기가 안 되면 불합격을 하는구나 정도로 파악하시고, 내가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합격하겠다면 이게 수능만 준비했다가 뭐 나중에 수능 끝나고 실기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전략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들도 불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수능만 준비해야지, 나중에 실기해야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좀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파악할 수 있도록 불합격생 표본 B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대 체육교육과 합격생, 불합격생 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건대는 이제 등급만으로는 전략을 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포함해서 제가 작년에 입시 총평 4가지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프트하면 보시죠. 자, 2024 건대 체육교육과 입시 총평 보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영상의 오프닝 때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했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경쟁률이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2024학년도에 14.68대 1로 최근 4년간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건국대 체육교육과가 뭐 한물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건국대 체육교육과의 입시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학생 또는 학원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래도 기능실기를 수능 후에 준비하다가 막상 준비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올해 어떤 경쟁률이 나올지도 한번 예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다수 선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학생들 지원하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건대체육교육과가 나군이잖아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나군의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다른 대안들이 있어서 그만큼 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2명에서 4명 정도는 합격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여학생들도 경쟁력 있게 이제 건대체육과를 준비한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거는요, 제가 또 민감한 주제라고 얘기했지만 여학생들이 합격을 하거나 뭐 아쉽게 예비 초반으로 떨어진 친구들의 표본을 보면요,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실기를 어느 정도 잘한다면 같은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점수를 조금 잘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높지 않다라는 것은 안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하면 또 잘 붙을 수 있다. 자, 소개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높이뛰기는요, 남학생 160, 여학생 표본 130 표본이 가장 이제 많습니다. 물론 높이뛰기를 150을 넘거나 170을 넘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높이뛰기를 잘하면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높이뛰기 잘하는 친구들이 다수 합격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입시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드릴 텐데요. 수능은 중요하나 이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합격자, 불합격자 표본 얘기하면서 높은 성적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 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높으면 무조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합격의 100%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원자 수능 평균 환산 점수보다 10점 이상 낮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도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기의 변별력이 막강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어떻게 실기의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는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입시 총평 보고 왔는데요. 어느 정도 건대체육과에 대한 이해는 조금 되셨을 텐데, 자, 올해 2025학년도에는요, 입시 변경 사항도 있고요.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합격의 시작은요, 자, 전형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형 방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PPT화면 보시죠. 자, 2025학년도 건국대 체육교육과 전형 방법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 정원은 25명 동일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은 60, 실기 40이에요. 그래도 수능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지만 이 실기의 40%도 상당히 중요하다. 밸런스 있게 잘 준비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수능 반영 방식이 이제 변경된 게 있어요. 국어 45%, 영어 25%, 그다음에 수탐, 택1 30%입니다. 지난해 국어가 50% 반영했는데요. 5% 줄었고 그 5%가 영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좀 생겼는데, 이건 뒤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실기고사는요, 높이뛰기, 핸드스프링, 농구, 20m 왕복 달리기, 싯업, 이렇게 5종목을 평가합니다. 이거는 2024년도 기준이니까 반드시 2025학년도 최종 정시요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바뀌었는가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어의 반영 비율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국어가 줄었으니까 와 너무 좋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25학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게 환산이 됩니다. 영어가 사실은 기본 점수가 되게 높아요. 사실상 뭐 가산점의 제도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영어의 기본 점수가 이제 20%에서 25%가 올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합격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는 지난해 수능 평균과 비교해서 내 점수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요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난해 학생들을 올해 비율로 환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10점 이상 상승이 되거든요. 건국대 체육교육과 지원자 학생들은요 지원 전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꼭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건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반영 비율 하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전형 방법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뀐 전형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입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제가 4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빅트하면 보시죠. 자, 2025학년도 건국대 체육교육과 입시 준비 전략.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거는요. 올해 계산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려요. 아무리 건대 가실 실기가 막강하지만요. 그렇다고 수능 9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기준과 비교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피하기만 해도 100점짜리 전략입니다. 지원에 돌려봤더니 작년보다 점수 환산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수능 점수가 안정적이구나 라고 오판하는 것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평균 점수가 약 390점 정도가 됐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니까 나는 유리해가 아니고요. 다 높게 나온다는 거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략 두 번째는요. 기능 실기를 무조건 조기에 준비하라. 채토콘에 가면요, 이 기능 실기를 체계적으로 조기에 준비해라. 명확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기능 실기 하면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요. 건대 체육과를 준비한다면은 높이뛰기, 핸드스프링, 농구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높이뛰기는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을 꼽자면 농구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농구를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 되냐, 뭐 농구 선수를 뽑는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제가 보통 예시를 들자고 하면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왼손 드리블과 왼손 레이업을 편하게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얘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모르게끔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약간 뭐 애니메이션 중에 슬램덩크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처음에 이제 최치수한테 이제 엄청 혼나가면서 체육관 구석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로 드리블부터 하고 있어요. 드리블부터. 강백호는 덩크 얼른 하고 싶은데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기에 충실한데 그 기본기는 이 드리블과 레이업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미리 이렇게 농공을 사가지고 오른손잡이면요 왼손으로 이렇게 드리블하고 다니세요. 왼손잡이면 뭐예요? 오른손으로 드리블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전략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영어는 25% 반영하는데요. 몇 등급입니까? 자, 4등급이면 충분합니다. 올해부터 영어가 25% 반영하니까 영어를 무조건 잘하겠다. 이거 1등급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어 1, 2등급 만들 시간에 탐구나 열심히 하세요. 탐구 잘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영어 4등급과 5등급은 약 4점 정도로 25% 반영할 때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리스크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5등급이 무작정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4등급 정도 이야기 드리겠고요. 3등급이면 너무 좋고 안정적으로 그냥 65점 4등급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전략 세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 네 번째는요. 올해 입시 경향에 대한 파악과 배점표를 무조건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 경향 파악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수능 반영이 변경되면 올해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배점표를 확인하라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발표되거나 나온 건 아니지만 기초와 기능실기 중에서 기초실기의 배점표 반영 방식이 변경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아직은 이 영상에서 제가 뭐 배점표에 대한 변별력 뭐 높을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차후에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전략과 굉장히 바뀌는 변경사항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따로 특집으로 다루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전략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다 봤지만 건대대에서 이제 명확한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면요, 이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을 활용해보는 걸 강력하게 이제 추천할 텐데요. 점수는 임의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점수를 좀 높게 넣어봤지만 뭐 이런 성적, 그러니까 지금은 3월 모의고사 기준이니까 원점수만 넣으면 이렇게 다 자기 점수를 환산할 수 있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직접 자기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데, 3월, 6월, 9월에는 이렇게 다 무료로 합격 분석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학 찾기에 가서 자, 이제 건국대 이제 쳐보세요. 자, 쳐보면 건국대 체육교육과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왕복 달리기는 몇 초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대략 한 15초 정도 뛰었다. 자, 해볼게요. 자, 윗몸 일으키기는 뭐 한 60회 정도 했고요. 자, 높이뛰기는 이제 160 정도 했다 하고 높이뛰기 성공했고, 그 다음에 약간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나의 어떤 능력을요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해 좋겠다. 자,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 수행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는 취미 이상으로 뭐 열심히 뭐 해왔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레이업 슛은 대부분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점프슛은 뭐 실패할 수 있잖아요. 레이업은 성공했지만 점프슛은 2회 실패했다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고, 체절은 2회에 무난하게 성공했는데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게 있지만요, 이 정도가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다면요, 쭉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확인.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격 분석을 합니다. 자, 어때요? 예상 합격 확률이 88% 정도 나온다.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요, 거의 합격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내가 몇 점인지 아닌지, 그리고 수능 점수가 몇 점일지, 내가 실기가 어느 정도 될까,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꼭 활용해 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시험까지 보고 왔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기를 정말 잘했을 때에 대한 추천 등급과 그리고 민유쌤이 추천하는 등급,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건국대 체육교육과 지원 추천 등급. 자, 실기를 나는 너무너무 잘해, 내가 기능과 기초 할 것 없이 다 잘해 하면요, 이 정도 등급이면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5에 영어 3에 탐구 3, 3이에요. 가급적이면요, 국어는 5등급 이상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6등급은 물론 뭐 탐구를 뭐 1 맞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뭐 1 만점 이렇게 맞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어에 5에 탐구 3등급 정도면, 이 정도 성적이면요,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평균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5등급 초반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다. 근데 아마 기초실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해야 될 것이냐, 뭐 이건 있는데, 시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개 정도 내외,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한 14초대 중반 정도면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에서 내가 기능까지도 잘한다 한다면 이 정도 실기 능력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등급을 소개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물어볼게요. 기능과 기초 실기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잘해야 될 것이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잘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기능 실기를 잘하는데 기초는 좀 못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기초는 상당히 잘하는데 기능은 좀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 정답은요, 기능 실기에 포커스를 두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 내가 기초가 부족하면 나는 수능으로 커버를 하겠다, 이거는요 틀린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능은 안 되니까 기초 열심히 해놓고 수능으로 커버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다? 잘못된 전략입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을 포기한다는 건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포기한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기능을 조기부터 책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기초 실기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준수한 실기로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무난한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죠? 자, 국어 3에 탐구 2예요. 3, 3, 2 성적이 다소 높죠. 아마 이 정도 성적이라면요, 국영탐을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뭐 점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성적이면 가군의 국민대나 한체대나, 여학생이라면 뭐 이대나 성신여대, 이런 건 이제 웬만하면 이제 붙는 그런 성적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기초 실기가 안 됐을 때 성적으로 커버하겠다면요, 요 정도 성적에서 또 괜찮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초 실기 뭐 시덥 20개, 뭐 20m 왕복 달리기 17초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실내고 무난하게 그래도 셋업은 60개 정도에서 20m 왕복 달리기 15초 이내는 내가 들어와야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기능실기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탐구가 좀 불안하다 한다고 하면요, 이 수학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건국대 체육교육과 한 줄평으로 넘어가 보면,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냉정하게 판단한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능실기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성민쌤하고 영상을 찍다 보면서 유튜브에 떠도는 이제 건국대 체육교육과 뭐 높이뛰기 시범 영상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종종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영상을 시범이라고 해서 올려놓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오시는 분들도 제가 학원에선 이 정도는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랄 정도로 자세가 좋지 않은데 잘한다라고 판단하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강사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들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판단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거예요? 높이뛰기하고 체조인데요. 사실 체조 같은 경우는 핸드스프링에 대한 괜찮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 높이뛰기는 우상혁 선수의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걸 따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빈쌤 얘기를 자주 하는 게요, 성빈쌤은요 잘해요. 너무 잘해서 제자리 머리띠 같은 경우에도 260, 250대밖에 못 뛰는데도 불구하고 높이뛰기를 170, 180 뛴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건대 체육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성빈쌤의 영상을 꼭 보고 지원을 해라. 여러분들의 이런 실기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면 좋겠고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이벤트를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국대 체육교육과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꾹꾹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건대 체육과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제가 아까 배점표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 예정에 대한 얘기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어떤 입시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살짝 돕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이제 건국대 체육교육과를 위해서 이제 밸런스 있게 수능과 실기, 그리고 이 기능실기까지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웬만해서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성빈쌤의 높이뛰기 뭐 강의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시고 지원도 돌려보시고 입시 컨설팅도 해보시면서 이 건대체육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합격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아이에게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머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많이 습득하셔서 아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과 이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이 건대 체육과를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받고 싶다, 아직 학원 등록을 못했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전국에 저희 패스 최대 입시 전국센터가 쫙 깔려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패스 최대 입시에 상담 받아보셔도요, 입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양질의 자료로 다 상담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학원 등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상담 이후에 결정해 보시면 좋겠고요. 좀 더 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한다면요, 입시 컨설팅의 문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컨설팅 신청 있거든요.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거 뭐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 빨리 듣고 싶다 한다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아직까지도 보면요,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독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반팔로 바꿔 입었는데요.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